2018년 황금계의 해, 무술년의 한 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18년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고요. 또 바둑도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연말과 연초 바둑계에는 이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으로 굉장히 뜨거운데요. 오늘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네. 거둔다면 이 새해 첫 주인공이 탄생되고요. 네. 박영훈 구단이 승리를 거둔다면 모레 있을 4국과 5국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목준석 구단 연말에 있었던 이 1국과 2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1국이 특히 좀 더 어려웠었는데요. 상당히 네. 난해한 바둑이었는데 그래도 박정환 구단이 불리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난해했던 바둑을 잘 제압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고 2국에서는 초중반에 우세를 잡은 이후에 거의 완벽하게 밀어붙이면서 승리를 거뒀고요. 네. 전체적으로 1국과 2국을 봤을 때 박정환 구단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박영훈 구단도 뚜렷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런 느낌은 없는데 네. 박정환 구단이 워낙 좀 호조인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어제는 선수들이 휴식기를 가졌는데 과연 떡국은 챙겨 먹었을지. 네, 중국이라 글쎄요, 먹었을지 모르겠네요. 네, 많은 바둑 팬분들이 환영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이번 몽백카페는 한국 기사들의 대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팬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하죠. 한국 기사들이 중국에 가서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특히 네. 박정환 구단을 보러 각 지방에서 여성 팬들이 이렇게 몰려올 만큼 네. 한국 기사들의 인기가 중국 현지에서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몽백카페는 과연 어떤 대회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대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3회 대회는 한안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1국과 2국을 가져간 상황이고요. 자, 오늘 다시 또 박영훈 구단의 흑번으로 3국이 진행됩니다. 자, 올해 중국에서는 이 신예 기사들이 준결승에 이름을 올렸었는데요. 네, 구즈하오 선수가 탕웨이싱 선수를 뽑고 첫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요. 또 허재 선수도 역시 시나오베에서 얼마 전에 펑리아오 선수에게 마지막 반집 승부로 우승을 거두면서 2017년 연말을 장식을 했었죠. 네, 자, 메이저 세계대회만 본다면 이제 6연속 중국 기사들이 우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성적이죠. 네, 이제 좀 2018년에 좀 더 도약을 하고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영훈 구단과 박정환 구단, 박정환 구단과 박영훈 구단입니다. 93년생, 85년생이고요. 자국 랭킹 1위와 5위에 안착이 되어 있어요. 네, 박정환 구단은 거의 4년 넘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박영훈 구단 역시 이 10위권 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10년 넘게 10위권 내에서 활약을 하고 있을 만큼 네. 한국 바둑의 정말 진정한 상록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상대 전적에서 지난 연말에 1, 2국까지 포함을 해서 박정환 구단이 16승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최근에는 박정환 구단이 거의 승리를 거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자, 2017년에는 박정환 구단은 딥젠고가 참가했었던 월드 바둑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었고 박영훈 구단은 출란배 준우승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네. 탄샤오 선수에게 아쉽게 우승컵을 내주고 말았었죠. 본인으로서는 2번 연속 준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 욕심이 굉장히 클 텐데요. 네. 자, 2국 국후 복귀 장면으로 보입니다. 이 바둑은 시간도 그렇고요. 네. 수순도 그렇고 좀 빨리 종국이 된 바둑이었는데요. 네. 박정환 구단이 초반에 약간의 우세를 잡고 또 중반에 그 우세를 확실히 한 다음부터는 거의 완벽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1국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2국은 박정환 구단의 완승에 가깝습니다. 네. 자, 장수성 루가오시 진도진단 그랜드 호텔에서 이번 몽백카페 결승전이 벌어집니다. 지난 2년 전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정말 명승부였죠. 아쉽게도 이세돌 구단이 커제 구단에게 패하긴 했지만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명승부였습니다. 네. 이 의자가 기억에 남아요. 이세돌 구단이 식사를 하지 않고 커피로만 네. 계속 배를 채워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죠? 두 선수 모두 커피를 좋아하더라고요. 네. 박영훈 구단은 워낙 잘 알려진 커피 광입니다. 그리고 박정환 구단도 보니까 대국할 때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박영훈 구단의 흑번입니다. 앞서 목준석 구단이 얘기해 주셨다시피 박정환 구단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일단 박영훈 구단 쪽에서는 좀 작전과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작전도 그렇고 네, 전략도 그렇지만 우선은 그래도 자기 바둑을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2패로 막판에 몰려 있다고 해서 초조해진다거나 또 갑자기 전략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또 잘 풀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좀 새로운 마음으로 2018년 첫 대국이고 새로운 기분으로 한 판에 자신의 이제 좋은 바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일국에서는 박영훈 구단이 우상 소목을 착수했을 때 박정환 구단이 우하 화점으로 네.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 의미는 흑의 작전을 좀 방해를 하겠다라는 뜻으로도 내비쳐지는데요. 그렇죠. 보통 상대가 화점으로 두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소목을 두었을 때는 뭔가 준비한 포석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때 이쪽 화점이 아니라 우하 쪽 화점을 꼭 이렇게 두는 기사들이 있어요. 상대가 네. 준비해 온 포석을 이제 타파하려는 의미에서요. 그리고 오늘도 걸치자 받아주지를 않고 우하 쪽으로 되걸쳐 갔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렇게 낮게 걸쳐가는 수가 많이 등장을 했었죠. 걸쳐가면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하 쪽으로 걸쳐가는 수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낮게 걸쳐가는 수가 많았는데 박정환 구단은 오늘 높게 걸치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네. 또 이 진행은 이번에 있었던 농심배에서 천여우의 구단과 당이페이 구단이 또 들고 나왔던 진행이기도 한데요. 네, 최근에는 뭐 많이 두어지고 있어요. 많이 두어지고 있고 또 특히 높게 두는 수보다는 낮게 두는 수가 알파고의 바둑에서 나온 이후로 대유행을 하고 있고 최근 국내 기전에서도 여러 번 등장을 했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흑과 백 모두 실전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포석은 상당히 익숙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박정환 구단은 가만히 이어서 두네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붙이는 수, 예전이 아니죠. 최근만 하더라도 이렇게 붙이는 수를 많이 두었죠. 역시 알파고의 수법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어서 두는 수도 최근에 많이 두어지고 있고 박정환 구단이 허재 구단과의 대국에서 흑으로 둔 바도 있고요. 또 최근에 흑번으로 크라운 혜태배에서도 또 둔 적이 있고 최근에 아주 빈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진행입니다. 뭐니 해도 박영훈 구단의 장기라고 하면 끝내기인데요. 네. 이번 몽백카페 결승에서는 그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요. 네, 두 판 모두 중반전 전투가 격렬했고요. 특히 1국에서는 중반에 패를 둘러싼 이 변화가 상당히 치열했고 2국에서도 역시 끝내기 승부까지 이끌고 가지 못하고 중반에 승부가 나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마 서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전략을 많이 세우고 나왔겠지만 박정환 구단이 좀 더더욱 그 종반까지 가기 전에 네. 좀 더 부담스러운 종반까지 가기 전에 승부를 보려는 전략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박영훈 구단은 그렇죠. 역시 본인의 가장 장기이자 장점은 좀 종반전, 지구전이기 때문에 오늘 바둑은 좀 그쪽으로 이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진행도 자주 나오는 진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오전에 이 형태 약간 다르지만 이 형태를 국가대표실에서 잠시 선수들과 연구를 하다가 왔거든요. 네. 네. 여기는 이제 낮게 걸쳐져 있는 것이었고 배석이 그리고 이 수로도 이렇게 바짝 다가와서 흙이 한 칸 띄면 들여다보고 나가는 뭐 이런 진행들을 연구를 하다가 왔는데 네, 지금은 백이 이쪽으로 바짝이 아니라 두 칸으로 다가왔고 네. 한 칸을 뛰니까 냉정하게 안에서 살아버렸습니다. 사실 이 수로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수도 가능했는데요. 네. 나갈 수만 있다면 일단 밀어두고 싶은데 네, 밀거나 또는 입구자로 두는 것도 가능했는데 이 수는 좀 억울해 보이지만 안에서 빨리 안정을 취하고 선수를 잡자는 뜻이고 상당히 냉정한 수법입니다.
흙 보고 중앙을 받아두라는 얘기군요. 네, 막아두는 수가 상당히 두텁지만 네, 지금 실전에도 막아두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곳에 흙돌이 두터워지고 쌓이게 되면 흙이 폐를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죠. 네. 폐에만 또 있어서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선수로 초반에는 선수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발 빠르게 판을 짜 나가려고 하는데요. 바깥쪽을 붙여서 네, 두어가는군요. 바깥쪽을 붙여가는 것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보통은 안쪽으로 많이 두죠. 네. 근데 오히려 지금 바깥쪽으로 두는 것은 보통 바깥쪽으로 둘 때는 바깥쪽을 생각하고 이제 돌이 바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이 수가 오히려 실리적인 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바깥쪽으로 붙인 수가요. 네, 네, 지금 이제 매수 진행이 되면 나오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안쪽을 끊으면 안쪽을 버리고 축으로 잡아서 바깥쪽을 이제 잡는 수 또는 바깥쪽을 배기. 끊어서 귀를 잡는 수 두 가지 모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백의 의도는 아무래도 귀 쪽을 취하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가능하기는 하지만 네, 실리를 택하겠다는 거군요. 지금 좌하에서도 백이 상당히 두터운 자세로 막히면서도 빨리 실리를 취하고 안정을 취하는 작전을 택했고요. 지금 이 수도 바깥쪽으로 붙이기는 했지만 박정환 구단의 의도는 좀 실리 쪽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오늘 바둑 박정환 구단이 좀 실리 작전으로 나오면서 사실 박영훈 구단이 실리파이고 실리를 차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박영훈 구단으로 하여금 두터움 또는 외세를 쌓게 만들어서 상대가 좀 좋아하지 않는 길로 가게 만들겠다라는 좀 전략적인 그런 수법들인 것 같아요. 네. 박정환 구단 최근에 좀 두터움을 많이 애용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상대 맞춤형으로 네, 들고 나왔네요. 박정환 구단 2017년 바둑을 쭉 보면 특히 흑번으로는 예전보다 확실히 좀 중앙을 중시하고 두텁게 두는 바둑을 많이 봤어요. 근데 오늘은 100번이기도 하고 덤이 크기도 하고 또 상대가 박영훈 구단 역시 실리파 기사이고 상대가 모양 경영에는 좀 그래도 실리 바둑보다는 덜 익숙할 것이다라는 좀 책략적인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초반만 좀 진행을 시켜볼 수 있는 알파고 툴이 네, 지금 존재하잖아요. 네, 그 진행을 보면 더미 7집 반인 상황에서는 웬만해서는 백이 한 54% 정도 앞서가는 진행이 네. 만들어지더라고요. 이제 25수 정도까지만 알 수가 있는데 이미 시작할 때 백이 조금 앞선 채로 시작을 하죠. 네. 7집 반이면 그리고 백이 좋은 형태가 많고 또 이제 배울 만한 수법들이나 배울 만한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이렇게 두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들도 있는데 전혀 정말 좀 공감하기 어려운 수들도 가끔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다 이제 다 일일이 찍어보지는 못했지만 가끔씩 보고는 있는데 그 2년 전에 있었던 네, 벌써 2년이나 됐네요. 네, 그 알파고 리의 그렇죠. 그 시스템에서는 이세돌 구단의 말에 의하면 52% 정도 앞선다고 네. 했었는데 조금 더 차이가 벌어졌거든요. 네. 7집 반이면 확실히 뭐 기사들 사이에서도 체감으로 6집 반이면은 뭐 흑이든 백이든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7집 반이면 거의 10명 중에 8, 9명은 백을 잡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더 많습니다. 네. 그만큼 뭐 불과 한 집 차이지만 특히 미세한 바둑이 됐을 때는 체감으로 다가오는 그 한 집이 상당히 크고요. 지금은 패를 걸어가겠다라는 작전 같죠? 아래쪽으로 젖혀가는 진행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지금은 좀 다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쪽을 먼저 두어놓는 것은 역시 우변 경영의 뜻을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이 좁은 곳이기 때문에 침투하는 것보다는 중앙 쪽에서 누르는 것이 낫다. 그리고 다음에 팩감도 쓸 수 있어서 손해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목준석 구단이 그 아래쪽이 막히게 되면 좌하가 패맛이 남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들어가서 백도를 좀 공격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곳이나 이 하변 쪽 공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려볼 법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우선은 백이 젖혀가는 자세가 호구 자리에 두 점머리까지 경험하고 있어서 이 자리도 좋고 또 역시 하변 쪽보다는 우변을 지금 박영훈 구단은 중점적으로 경영을 해야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패를 걸어갑니다. 그곳을 젖혀서요. 어, 백의 약점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조친수의 저는 지금 이 수순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팩감이라고 봤던 걸까요? 하나 젖혀두고 좌상을 따냈습니다. 지금 수순을 보시면 여기를 호구를 쳐두고 네, 여기를 두고 패를 걸어가니까 네. 젖히고 따낸 지금 기보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확인한 바로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백이 먼저 따내는 네, 것도 사실 패를 가능한데요. 걸고 따내고 나리자루 팩감을 쓴 다음에 따내고 백도 중앙에. 젖히고 따내고 이게 훨씬 자연스러운 네. 이해하기도 자연스럽고 저는 감히 중국의 기록자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어를 하기는 어렵지만 워낙 이런 일이 중국에서는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이상하긴 하거든요. 네. 이 기보가 맞다면 호구를 쳐둔 다음에 패를 걸어간 것이 아니라 팩감을 먼저 쓰고 패를 걸어가니까 백도 팩감을 먼저 쓰고 패를 따냈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그냥 바로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나중에 선수들에게 따로 좀 네, 물어봐야 이건 하지 않을까 물어봐야 싶어요.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작년에도 박영훈 구단과 탄샤오 구단의 출란배 결승을 중계를 하는데 기록자가 여러 번 이 수순 틀린 거를 이 방송 도중에 보고서 좀 화를 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장면도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네. 지금 두어가는 수만 보더라도 팩감이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 또 아니면은 기록자만 억울한 거니까 우선 여기 이 장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패가 진행이 되고 있고 좌상에서의 패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사실 많이 진행되는 걸로는 2단 젖히는 거였잖아요. 흑도. 네, 호구 친수로 귀 쪽으로 이단 젖히게 되면은 귀를 차지할 수는 있는데 지금 박영훈 구단의 생각은 이쪽에도 두텀을 쌓아 놓았고 네. 우변에도 두텀 앞으로 모양을 키울 수 있는 바둑인데 귀로 들어가는 것은 전체적인 이 일관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패를 통해서 이 두텀을 좀 이용을 하면서 판을 짜나가자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실리로는 백이 조금씩 벌어들이고 있고 이 교환들도 팩감으로 사용했지만 백은 또 단단하게 실리를 확실히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자, 몽백카페는 본선에서 2시간씩 제한 시간이 주어지다가 결승은 2시간 55분이 주어지는데요. 네, 오늘도 역시 생각 시간이 김에도 불구하고 초반이 빨라요. 네. 아무래도 체력적인 면도 작용을 안 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3시간 바둑을 1, 2국 연달아 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루 쉬긴 했지만 이렇게 며칠 사이에 계속 연달아서 긴 바둑을 두게 되면 최고의 컨디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특히 정말 한 판에 6, 7시간씩 체력적인 소모를 계속하고 물론 하루 쉬긴 했지만요. 그래서 조금 템포가 빠른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어제 현장 소식에 의하면 선수들이 떡국을 먹지는 못했지만 네. 네, 루가오시에 있는 백화점에서 중국 바둑 팬분들과 함께 환영식이 있었다고 해요. 예. 어제도 100% 휴식을 취하지는 못한 걸로 그렇네요. 네, 전해집니다. 그곳을 가르고 나가는군요. 응수타진이기도 하고 상변 쪽에 또
이 행마를 할 때는 상당히 득이 되어 있다. 나중에 막는 수가 좋죠. 또한 이 넉점이 나중에 백에게 제압을 당했을 때도 상당한 득이 되어 있습니다. 날카로운 응수타진입니다. 좌상에서의 진행은 이대로 스톱이군요. 흑이 한 수 더 둔다면 이 한 점을 글쎄요. 제압하자고 할 수는 있는데 네. 우선 확실치 않은 것이 문제고요. 크게 키우면 백도 움직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키우는 것은 백도 다 이 한 점을 버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잘못해서 작게 잡는 날에는 이 한 점을 작게 잡으면 여기도 백이 끊어 잡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먼저 상변에 선착을 하게 되면 백집도 커져 버리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이 이도를 제압하는 데 있어서 역시 크게 씌워서 잡는 것은 맛이 나쁘고요. 좁혀서 잡는다면 네, 좁혀서 잡는 것은 흑이 또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득을 받고. 네. 그래서 한 번 더 손을 빼서 우변 쪽을 경영하더라도 이 돌은 가볍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수로 제압되는 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럴 필요는 없군요. 네. 자, 이번에는 백이 역시 묻혀갔고요. 네. 박정환 구단은 우선 4기생부터 하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작전이네요. 지금도 물론 막을 때 좌상기에 흑이 둔 것처럼 패를 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패감은 흑이 확실히 많습니다. 백의 패감은 전판에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역시 젖혀서 실리를 차지하자는 진행일 거고요. 상대로 하여금 모양바둑 좀 세력을 한번 쌓아보시지요 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전략만 보더라도 굉장한 신경전이 느껴져요. 네, 물론 지금 두어지고 있는 국면에서 최선의 수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두어 나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처음 몇 수의 진행을 봤을 때도 느낌이 박정환 구단이 오늘은 좀 극단적인 실리 바둑을 한번 가볼까? 라는 느낌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이런 바둑은 사실 백이 박영훈 구단이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어울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극단적인 실리 작전을 펼치고 그 다음에 풍족한 실리를 차지해 둔 다음에 상대의 네. 모양에 들어가서 타개를 해내는 이런 것이 박영훈 구단이 오히려 좀 더 어울리는데 박정환 구단이 상대의 능기를 반대로 들고 나왔고 상대가 장기로 하지 않는 분야를 두도록 짜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만 하더라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리를 좋아하는 박영훈 구단 입장에서 상대가 이렇게 실리를 탐하는 모습을 봤을 때 대국자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이거 내가 잘하는 건데. 지금 둔수도 사실 제 감각에는 잘 안 떠오르는 수거든요. 저 같았으면 마음이 급해서 빨리 우변 쪽을 뭔가 손을 댔을 것 같은데 여기 막히는 것이 아프다고 본 것 같아요. 여기 막아가는 자세가 하나 응수타진 해둔 것에 다음 수로서 아주 훌륭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막히는 것이 아파서 지금은 사실은 조금 좁아 보이긴 합니다. 좁아 보이는 자리지만 상변을 백이 갔죠. 네. 이 순간 실시간 스코어가 100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근데 저는 흑이 사실 뭘 잘못했는지 지금까지 제가 이 바둑을 몇 번을 이렇게 돌려보고 했는데 흑이 어디를 잘못했지라고 한다면 제 기준에서는 물론 요즘에는 인공지능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스코어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지만 제가 만약에 흑으로 두고 있거나 이 바둑을 백으로 두고 있으면 흑이 어디를 잘못 뒀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흑이 어디를 잘못 뒀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바둑은 백이 좋은 게임인가요?
일곱 집 반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은 백이 집은 확실히 많습니다. 좌상, 우상 지금 4기생을 차지를 하고 있고 50집이 넘는 집을 백이 우선은 확보를 해두었어요. 상변까지 못질을 한다면 거의 60집에 달합니다. 백집은. 그리고 흑은 우변 쪽 모양을 상당히 크게 키워가야 되는 숙제는 남아있지만 기풍에 따라서는 흑으로도 충분히 둘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사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이제 최근에는 워낙 인공지능이 흑이 몇 퍼센트, 백이 몇 퍼센트 딱딱 나오긴 하지만 지극히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흑으로도 충분히 둘만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목준석 구단 흑 네, 좋아하실 그러니까 것 제가 같은데요? 상당히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네. 저는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스코어를 보지 않고 저보고 두라고 하면은 백보다는 흑으로 두고 싶거든요. 물론 승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따져야 되지만 네. 흑이 뭔가 좀 더 넓어 보이고 호방하고 좀 호쾌한 바둑을 두는 느낌이라서 그러나 또 승부와는 좀 별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박정환 구단이 가장 네. 깊이 3선까지 들어왔거든요. 드디어 특공대에 투입을 했고요. 지금 이 자리도 절대입니다. 물론 이 수로 좀 좁게 지킬 수도 있지만 가장 넓은 그리고 가장 강한 수를 선택을 했고 백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우변 쪽을 방치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변 쪽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둑은 확실히 흑의 공격과 백의 수습으로 진행이 되고 또 승부가 나겠네요. 네. 안형을 만들 수 있는 공간부터 찔러가고요. 아무래도 공격이 좀 더 어렵다는 평이 많은데 네. 그래도 상황마다 다를 때가 많거든요. 공격이 보통의 경우에는 더 어렵죠. 그리고 공격을 한다는 것은 공격에 실패했을 때는 집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위험 또는 모험을 감수하면서 공격을 하는 바둑이 많거든요. 네. 집도 많고 두터운데 공격까지 하는 바둑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건 상대 네, 혼자 다루는 건데요. 거의 꿈의 바둑이죠. 정말 네. 상상 속의 바둑이고 보통의 경우는 상대에게 좀 집을 내주고 두터움을 쌓은 뒤 그 두터움을 공격에 활용해서 이득을 보는 바둑이 많죠. 그리고 공격에 능한 기사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스타일이었죠. 유청혁 구단이나 예전에 가토마사 구단이나 두텁게 두면서 기회를 봐서 공격으로 이득을 보는 실시간 스코어는 점점 더 벌어지네요. 네.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확정가는 백이 확실히 많아요. 확실히 많고 흑은 이 공격을 통해서 이 석점을 몰아쳐가면서 잡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 석점이 바로 잡힐 돌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상당히 큰 득을 본다거나 패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느 한 점 또는 두 점을 끊어 잡아서 이 집으로 이득을 본다거나 이런 식의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보통 단곤마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흑이 어디서부터 공격의 맥을, 공격의 혀를 짚어가야 되는지 그것이 좀 어렵죠. 공격하는 입장에서 수습의 맥점은 찾기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상대가 공격해 왔을 때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겠지. 아니면 여기 어떻게 두면은 이게 모양이 괜찮으니까 수습을 잘 당하지 않겠지. 수습하는 수법은 같은 시간이 주어진다고 봤을 때 어렵지 않은데 공격은 정말 길을 한 번 잘못 들면은 그냥 쉽게 살려주었을 때 뭐랄까요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공격의 방향을 잘못 들면 오히려 자신의 모양이 깨질 수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하는 쪽도 공격하는 입장인데 지금도 이 우측에 있는 백도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두어가야 할 자리가 참 방대해 보이거든요. 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가 어렵죠. 일단 안쪽으로 몰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씌워서 두는 수 또는 이런 곳 급수를 두면서 한 점을 잡는 수와 안에서 백이 자리 잡는 것을 방비하는 수 두 가지가 가장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수법이고요.
우측에 승부처가 마련이 된 가운데 자, 스코어는 오늘도 박정환 구단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들여다보면서 자, 공격을 하기 위해 두어 갔는데요. 자, 오늘 보여줄 박영훈 구단의 공격력은 어떨까요? 제3회 몽개백협대 세계바둑 오픈 결승 3국입니다. 박영훈 구단의 공격, 박정환 구단의 타개입니다. 실시간 스코어 35대 65로 박정환 구단이 앞서가고 있고요. 들여다보자 잊질 않았어요. 네, 들여다보는데 안 있는 밥 없다라는 격언은 이미 옛말이 돼버렸고요. 있는 것은 백이 가만히 있는 것은 좀 돌이 무거워진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이제 이었을 때 밀어오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네. 연결은 가능한데요. 모양이 이제 무거워지면서 안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싫었던 것 같고요. 지금 네. 붙여서 좀 더 탄력적인 형태를 갖추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받아준다면 이런 곳을 밀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끊어가는 것도 역시 이 한 점을 끊어 잡더라도 백의 형태가 좋아서 아주 탄력적인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끊어가는 것은 실패입니다. 치받는 것은 그때 밀어가게 되면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집으로는 흙이 약간 득이지만 중앙 형태를 갖추는 데 있어서는 백이 이 입구자 붙인 수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받는 방법 거의 다 해본 것 같은데요. 젖히는 젖혀서 수, 받으면, 젖히는 수를 볼까요? 젖히는 것은 백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젖히면 이어서 이것은 그래도 흙이 계속 공격하는 형태를 갖출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두면 급소를 온다든지 해서 젖힐 때 끊으면 치받아서 여기 이 선에 차렷하고 있는 수가 있어서 넘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흙의 입장에서는 둘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정말 강하게 공격할 생각이 있으면 여기를 치받아 둔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가나요? 아, 네. 그런데 이것은 흙의 형태도 뭐 이쪽이 연결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공격이 실패했을 때는 정말 데미지를 많이 입을 수 있고요. 흙 모양이 다 깨지고 안에서 살게 되면 흙이 정말 집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서 모든 걸 걸어가는 공격이네요. 네, 그리고 흙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한 가지 나중에 좀 노려볼 수 있는 것이 역시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좌하 쪽에 하변 쪽만 조금 단단하게 못질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수가 선수를 듣고 있으면 이 패 맛이 남아 있다는 거죠. 흙도 물론 패를 졌을 때는 엄청난 손해지만 백이 당장 사활이 걸리는 패이기 때문에 이곳에 공격 목표를 만들어 두고 좌하 패를 통해서 양쪽을 엮어가는 것도 노릴 수가 있는 겁니다. 흑 입장에서는 그나마 우변 쪽만 노려가는 게 아니네요. 네, 우선은 공격 목표를 우변 쪽에 둬야 하겠고요. 주 목표는 이쪽이고 여기는 이제 좀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노림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이쪽이 확실치 않으면은 또 패가 당장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냥 패를 걸어가는 것은 하변이 확실치 않으면 패를 하다가 백이 좀 굴욕적이긴 하지만 넘자고 할 수가 있어서 네. 흑의 입장에서도 하변이 확실히 문단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패를 걸어갈 수가 있고, 우선은 흑의 입장에서 이 우변 중앙 쪽을 계속 공격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노릴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이 패는 상당히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변 쪽을 응수타진해야 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꼭 여기를 노려야지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공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두터워지고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결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이런 패는 집 받아서 두었고요. 이런 패는 집으로는 흙이 패를 졌을 때 상당히 손해이지만 그래도 그 전에 워낙 두텁게 막아두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 흙이 엷어진다거나 뭐 끊긴다거나 패를 졌을 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패입니다. 그래서 이 바둑은 흙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공격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바둑 그런 형태이고요. 박영훈 구단이 고민 끝에 치받아서 두어갔고요. 이 진행은 앞서 보여주신 네, 전체를 공격해 나가는 그림으로 그려 나가겠다는 건가요? 이쪽으로 왔을 때 여기서 선택이 어려운 것 같아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몰아가면서 공격을 하느냐 또는 가만히 늘어놓고 근거를 허용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몰아가면서 공격을 하느냐 둘 다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흙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흙의 형태, 자신의 형태가 엷어지면 백이 거기를 그 엷은 쪽을 찔러오면서 수습을 하자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자신의 형태를 두텁게 만들면서 백을 천천히 몰아가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는 뭐 늘거나 또는 넘어서 아주 두텁게 누워놓고 천천히 쫓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백이 뭐 우변이나 상변 쪽에 노릴 수 있는 흙의 엷음은 없으니까 중앙 쪽 바깥쪽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천천히 쫓아가면서 이 패를 노린다든지 그런 것이 흙의 작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영훈 구단이 어떤 작전인지는 백이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3회 몽백카페는 한안전으로 이어지는데요. 1회는 중중전, 네. 2회는 한중, 이세돌 구단과 네. 커제 구단의 한중전이었고요. 사실 몽백컵 입장에서는 중국 선수가 네. 결승에 올라오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준결승도 사실은 한국의 우세가 쉽게 점쳐졌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 신예들의 이 실력도 만만치 않았죠. 네. 시에커 선수에게 박정환 구단은 1국을 내주기도 했었고 최종국까지 갔죠. 네, 박영훈 구단 역시 3국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네, 리장건 회장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니까 참 좋다는 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좀 이색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딥젠고가 와일드카드를 받았잖아요. 역시 그것도 비하인드 스토리랄까요? 사실 중국은 기전을 스폰서와 중국 기원이 기전을 협약을 체결할 때 3회씩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3회까지 또 3회씩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이 3회째 대회였잖아요. 네. 근데 이 몽백카페 이장건 회장 측에서 그 2회가 끝난 다음에도 연장을 할 기미를 안 보이니까 중국 기원이 좀 다급해진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흥행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흥미를 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결국 고민 끝에 꺼내든 카드가 딥젠고 카드였고, 그랬군요. 네, 그리고 올해 본선 작년이죠. 이제 제 3회 대회 본선 개막식에서 이장건 회장이 계약 연장을 발표를 해서 그 개막식장에서 이제 박수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네. 만약 이번에 딥젠고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한다면 네. 준우승자에게 보상을 하려고 했다고요. 그랬던 거예요. 딥젠고가 사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당시에 꼽혔어요. 이미 그때도 상당히 세다라는 평이 있었고 1회전에서 신민준 선수가 완패를 당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회전 두는 날 오전에 중국 기원 관계자와 또 딥젠고 그쪽 관계자들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우승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회의를 했다고 해요. 시합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왕하오양 선수에게 패했죠. 네. 그리고 왕하오양 선수에게
왕하오영 선수가 딥젠구한테 이기니까 커제 구단이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왕하오영 선수에게 인류의 희망이라고 농담 삼아서 껄껄껄거리면서 네. 좋아했던 기억이 나고요. 유쾌한 기사예요. 네. 지금 두 선수의 공중전이 화려한데요. 백이 받지를 않고 중앙으로 갔고요. 네, 이 백한점을 가볍게 보고 있는 거고 역시 다 살리려고 하다가는 전체가 위험해질까 봐 얼른 흑의 사정권 안에서 벗어나려고 네. 받전자 행마를 했죠. 눈목장인가요? 네, 바깥쪽으로 행마를 하자고 했고 흑은 차분하게 뒤를 쫓으면서 백이 예를 들어서 중앙 쪽으로 또 나가면 이제는 부수입이 상당히 크고 백이 이어서 살리게 된다면 다시 공격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라는 작전입니다. 주변에 있는 흑의 그물망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 백이 연결할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가까운 곳이 하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날일자로 두 방 와 있는 자리가 단단한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걸까요? 이런 곳은 선수로 듣겠죠. 네. 또는 뭐 이런 곳도 흑의 연결을 방해하면서 백이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약점도 남아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럼 그렇게 단단하진 않은 거네요. 네, 백은 아마 이쪽 흑의 모양을 좀 노려갈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는요. 그리고 사실 박영호 구단이 이수로는 오히려 바깥쪽에서 또 한 번 돌을 투자하면서 안으로 몰아서 공격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수가 어찌 보면 박영호 구단 다운수라고 할까요? 공격을 하고는 있지만 계속 집으로 돌아설 여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백이 만약에 바깥쪽으로 둔다면 그때는 뭐 당장 집으로 돌아서 지구전으로 갈 생각이 있고 백이 이제 가령 이런 식으로 이어서 두면은 그때는 다시 공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올인의 공격, 모든 것을 쏟아붓는 공격이 아니라 계속 견눈질을 하면서 집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계속 엿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은은하게 또 백을 압박해 가고 있는 그런 작전인데요. 여기를 이제 잇는 것은 가장 쉽지만 우변 쪽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끊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요. 잡히니까. 그러면 흑이 마음 놓고 손을 빼서 중앙 쪽에서 공격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쪽으로 두는 것도 이제 우변 쪽으로는 이제 끊어서 뭐 이 한 점을 선수로 살려온다든지 하는 수법은 남아 있는데 이번에는 중앙 쪽에서 흑이 급소를 왔을 때 상당히 답답하죠, 모양이. 네.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 두 점을 살리는 의미에서 보강하는 의미에서도 밀어가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밀어가는 것도 흑이 여기를 끊어 잡지는 않을 거거든요. 바로 이것은- 차단은 되는데요. 네, 이것은 잡더라도 두 점 잡고 망한 꼴이죠. 그래서 둔다면 밀어서 둘 수도 있겠고, 흑이 받아준다면요. 흑이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흑이 받아준다면은 우선 집으로도 득을 본 느낌이긴 하니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쪽 뭐 끊는 수라든지 나중에 다시 한번 밀어갔을 때도 흑의 형태도 또 좀 괴롭히는 수단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그게 아니고 만약에 여길 받지 않고 이런 곳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되면 공격의 사정권에서는 벗어나겠지만 흑도 박영호 선수가 오히려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집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집만 한 45집 정도가 되고요. 네. 백이 전체적으로 지금 한 55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흑도 45집과 좌변에 집이 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두텀 이런 것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순간 또 장기전으로 가고 네. 흑이 집도 뭐 적지 않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긴 승부가 되겠어요. 네. 밀게 되면 흑도 받지 않고 바로 이쪽 급소를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쪽은 깨지겠지만 깨지더라도 백이 전체가 못 살아 있다면 깨지더라도 이 전체를 잡으러 가거나 또는 강하게
몰아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오히려 이런 쪽이 괜찮아 보이고요. 화면에서는 곳을- 네, 박정환 구단이 착수를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곳을 끊는 것도 가능할까요? 응수타진의 느낌이긴 한데, 그리고 화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커피가 네, 네, 리필이 되고 있어요. 네. 저도 오늘 잠을 많이 못 잤는데 저도 갖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분께서 아니 근데 지금 끊어가는 수준 네. 보여주셨는데 백이 약점이 있거든요. 약점은 응수타진 겸 이 약점을 보강하는 의미거든요. 흙이 찔러오면 네, 이렇게 받아서 약점이 보강이 됐죠. 중앙의 약점이 보강이 됐죠. 그리고 끊어둔 수로 인해서 나중에 뭐 이곳 밀어가고 느는 수 등등의 이제 활용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네. 만약 중앙 쪽으로 단수를 치면요. 끊었을 때 중앙으로 단수 치면 있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었을 때 이쪽으로만 받아준다면 이것도 이어서 형태가 괜찮거든요. 두텁게 처리가 됐고 나중에 이 한 점을 늘어서 여기 중앙 선수, 우변 선수 이런 것들을 노릴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흙이 자 뚫었을 때 중앙 가봐야죠. 네. 자 이거는 서로 겁나네요. 이것은 백도 우변에서 사는 것은 어찌어찌 가능하겠습니다만 우선 중앙도 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고 네. 또 더 강하게 뭐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두고 저는 또 먹여쳐서 우변 잡으러 가는 네. 거 보고 있었거든요. 네 이런 수도 가능하겠네요. 과연 어디로 두어 갔을지. 이렇게 되면 타협을 요청하는 겁니다. 흙으로 하여금 끊어 잡도록 하고 우선은 이 석점을 내주되 장기전으로 다시 가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중앙 쪽으로 계속 진출하게 되면 끊어 잡았을 때 이 돌은 이제는 공격권에서는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박정환 구단은 우변을 내어주더라도 집승부로 가능해 보인다라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우변만 45집이 형성되는 거라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계산으로 갔을 때도 계가로 갔을 때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쪽까지 버텼을 때는 백이 확실히 집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붙여서 여기가 다 집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백의 집이 확실히 많습니다. 만약에 한 번 더 중앙 쪽에 손질을 하고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는 네, 흙이 이쪽으로 오게 된다면 이것은 흙도 집으로도 충분히 버텨나갈 수가 있는데요. 둘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에도 변동은 없고요. 이 국가대표 감독님께서 직접 스코어를 저요? 매겨주신다면 저는 저 35대 65를 계속 보고는 있지만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네. 차이가 아, 좀 좁혀지는 스코어를 내주실 건가요? 그래야겠죠. 45대 55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곱씹어 보고 있어요. 초반 진행에서 흙이 어디를 잘못 뒀는지. 근데 제 실력에는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둑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흙이 어디를 잘못 뒀는지 지금 제가 못 찾고 있는데 흙이 계속 이제 나쁜 그림 또는 나쁜 스코어가 나오니까요. 일단 뭐 좌하는 정석대로 진행이 된 것 같고 좌상은 주변 배석상 패를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네. 우상도 역시 정석이니까요.
음, 이따가 쉬는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흙이 어떤 수가 잘못 뒀길래 35대 65까지 나왔는지 한번 네, 물어보고 와야겠어요. 자, 지금 박영훈 구단이 망설이고 있는 것은 이 두 점을 그냥 끊어 잡아서는 좀 재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를 밀리는 순간 백도 탄력이 생기면서 흙의 형태도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곳을 붙여갔을 때 자충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여기를 찌르고 여기를 밀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있는다면 이제 다시 공격으로 가는 거고요. 백이 받아준다면 그때는 끊었을 때 집의 윤곽이 훨씬 다르죠. 맛도 깔끔하고요. 네. 이 자리가 결국은 쌍방 요소 같아요. 이 미는 자리가 흙이 어느 곳 공격을 오더라도 백은 미는 자세가 좋습니다. 미는 자세가 탄력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흙의 집을 우선은 줄여 들어가는 수이기 때문에 흙으로 하여금 계속 실리의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잡히지만 않는다면 이제 집으로는 따라올 생각하지 마라 이런 네. 네, 이런 수고 그게 싫다면 역시 찌르고 막아두어서 잡는 수와 더 공격하는 수를 보면서 백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중앙에 날일자로 되어 있는 흙의 형태도 얇기 때문에 또 집도 막아둘 수가 있고요. 그 자리를 받아주고 싶기는 한데요. 아마 박용훈 구단도 가장 먼저 떠올렸겠죠. 네. 이제 와서는 지금도 이런 곳이 급소의 형태이긴 한데 우선은 예를 들어서 있더라도 이것은 백이 날일자 dun수로 이었을 때 여기를 와서 날일자를 두게 만든 것과 환원이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수가 약간 핀트를 벗어났어요. 두려면은 이 자리가 한 칸 위가 급소 자리인데 한 칸 아래로 왔기 때문에 백이 날일자 행마를 하게 만들어준 느낌이라서 네. 이것은 가장 강력한 공격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그 급소 자리라고 했던 그 자리 여기요. 네. 찔러가는 건 어떨까요? 이것도 가능한데요. 이것은 막았을 때 이제는 정말 잡으러 가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끊어 잡는 형태가 이런 수들이 다 악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백이 날일자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끊어 잡는 수를 포기하고 두는 거죠. 이렇게 들어간 여기를 간다는 것은 정말 잡으러 가는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조금 모험일 수 있고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공중전에 있어서만큼은 흙 쪽에서 시간을 더 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고레이팅 세계 랭킹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박종환 구단이 1위를 차지했어요. 거제 구단과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근소한 차이로 계속 1, 2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박영훈 구단은 27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도 뭐 1위를 차지했다는 건 참 기분 기분 좋죠. 좋은 네. 네, 소식인 것 같아요.
이 두 선수가 우리 국내 최연소 구단 승단 1위와 2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또 곧 있으면 한국 랭킹도 공개가 될 텐데 박정환 구단은 50개월 연속 4년을 넘겼네요. 네. 4년 2개월 연속. 당분간은 그리고 계속될 전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이나마 이 월간 랭킹에서는 이 월간 집계에서는 넘지 못했지만 만점을 넘긴 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만점을 넘겼다가 다시 패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네. 매월 집계되는 점수에서는 만점을 넘기진 못했지만 작년 한때 만점을 넘긴 적이 한 번 있었죠. 정말 만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랭킹 점수가 생겼을 때는 이 만점이라는 게 깨질이라고는 아마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절대 안 나올 줄 네. 알았어요. 그 만점을 박정환 구단이 돌파를 했었고요. 참 여러 기록들이 많은 기사들이기는 합니다만 이 세계대회 우승 도전이 참 오랜만이죠. 박영훈 구단은 마지막 우승이 2007년인가요? 후지집에 이창호 구단을 상대로 역시 형제 대결에서 우승했던 기억이 나고요. 박정환 구단은 2015년 김지석 선수와의 LG배 역시 형제 대결 이후 3년 만의 도전입니다. 박정환 구단은 응시배 결승에서 2번 패했던 것이 본인에게도 또 한국 바둑에도 조금 아쉬운 기억으로는 남아 있을 테고요. 네. 박영훈 구단도 올해 34살이 됐거든요. 네. 그럼에도 꾸준하게 세계대회 결승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물론 마지막의 결과가 아쉽기는 하지만 이 결승 무대까지 올라가는 데만 하더라도 쟁쟁한 기사를 물리쳐야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대단한 거죠. 이렇게 꾸준히 세계 무대에서 높은 무대에서 활약을 한다는 것이 엄청난 것이고 정말 그래서 박영훈 구단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바둑의 상록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부처관수 저희가 검토해보지 못했던 네. 수가 등장했어요. 역시 집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막으면 여기를 찌르고 막았을 때 그냥 찌르고 막는 것보다는 단수 하나까지 쳐져 있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네. 그래야 다음에 또 끊어 잡는 수가 나왔을 때 완벽하게 이제는 아름다운 형태로 집이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요. 네. 이런 조금의 모양 형태가 바뀔 때 그때 아예 다른 바둑 형태가 등장을 하거든요. 네, 지금 백도 그 의도를 분명히 박정환 구단도 알고 있을 테고 붙이는 순간 이 상대가 그 생각으로 둔 거구나라고 알고 있을 테고 뭔가 그것을 거스르기 위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잇는 것은 뚫려서 조금 넓어지고요. 네. 반대로 반발을 한다면 이쪽으로 뚫는 것도 여기를 뚫리게 되면 상당히 넓어져요. 이 돌과 양쪽이 갈라지게 되면 백이 행마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또 어떤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쪽으로 밀어서 두는 수. 이것은 좀 더 강하게 이쪽으로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여기를 찔러가도 흙의 형태가 괜찮습니다. 이것은 이 한 점을 백이 잡더라도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면 아주 두텁게 그리고 이 두 점도 나중에 잡는 수가 남아 있어서 이런 진행이라면 흙이 둘만합니다. 막아주어야 된다면 이것은 박영훈 구단이 원래 그렸던 그림이 나오고요. 네. 이 그림은 흙도 괜찮아 보여요. 백이 여기를 이을 시간은 없어 보이거든요. 이것은 전체가 상당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런 곳을 지킨다든지 할 때 끊어 잡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계속 차단을 하면서
계속 중앙에 대한 노림을 가져나가고 또 멀리 봐서는 좌하기까지 노릴 수도 있겠고요. 백이 네, 일단은 막아두었고요. 찌를 때 그때 반발은 없을까요? 찌를 때 반발하는 게 우선 막는 것보다는 이렇게 치받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두는 게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흙도 치받아서 결국은 잊고 나서 박영훈 구단이 막아서 실리로 두느냐 다시 계속 공격적으로 가느냐의 선택이네요. 백도 여기를 막는 것은 이것은 흙이 워낙 애초에 이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바라고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싶지는 않네요. 네, 확실히 지금은 뚫고 올라가고 나서 흙의 응수를 기다리는 게 나아 보입니다. 자, 여전히 첫 번째 승부처 자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결승 5번기 3국입니다. 스코어 2대 0으로 박정환 구단이 앞서 나가는 가운데 현재 실시간 스코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의자 위로 아예 올라가 버려서 네. 의자가 커서요. 편히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자세를 기자들이 은근히 좋아해요. 예전에도 세계대회도 그렇지만 그 한국기원 본선대국실 또는 특별대국실에서도 저런 식의 소파 비슷한 의자에서 대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저 자세가 은근히 편합니다. 사실 저도 해봤지만 다른 기사들도 장시간 대국에서는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서 대국하는 것이 뭐 그걸 유지하는 것도 그런 기사들도 있지만 그게 네. 대단한 거고 저 자세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기사들 사이에서. 그리고 가끔 일본 기사들을 보면 지금도 의자에서도 의자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두는 기사들이 무릎 꿇고 장시간 대국하는 기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3대 기전 이틀 거리 바둑은 제한 시간이 8시간이고 사실 말 그대로 이틀에 걸쳐서 두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야마시타 구단은 어렸을 때부터 도장에서 또는 그 스승에게 배울 때 무릎 꿇고 바둑 두는 것으로 이제 훈련을 받아서 지금도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게 더 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것이 그렇게 이틀 거리 바둑을 두는데 무릎 꿇고 자세를 바꾸지 않고 이틀 네. 동안 그렇게 둡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실 그 일본 기사들이 사진 찍을 때만 네. 멋지게 타이도 메고 맞아요. 무릎 꿇고 사진을 찍는다고 들었는데 카메라맨 나가자마자 네. 이제 양말 벗고 네타이 푸르고 단추 푸르고 하는 그런 기사들 많은데 네. 야마시타 구단은 제가 일본 뭐 기사 얘기 들었지만 그 무릎 꿇고 있는 그 부동 자세로 처음부터 끝까지 둔다고 해요. 얘기만 들어도 다리가 저리네. 예전에 90년대 한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이 이 방이 2개가 있었어요. 네, 그랬죠. 하나는 지금 이 화면 보이는 것처럼 소파에 앉아서 둘 수 있는 방, 또 하나는 다다미처럼 이제 땅바닥에 앉아서 이 두꺼운 바둑판에서 바둑을 두는 이제 그런 특별대국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도전기가 펼쳐진 날이면 뭐 둘 중에 한 군데에서 펼쳐졌었는데 98년도에 제 기억에는 이 한중 천원전이 벌어졌었는데 그 당시에 운현궁에서 벌어졌고 그 다다미 위에서 두꺼운 바둑판으로 이제 두는데 창하오 구단과 이창호 구단이 승부를 하는데
장하 구단은 뭐 많이 둬봤으니까. 익숙하죠. 근데 네. 장하 구단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리를 이거 어디에 둬야 될지, 뻗어야 될지, 뻗으면은 이거 좀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앉아 있자니 불편하고, 무릎 꿇자니 못 견디겠고. 네. 그 얘기를 시합 끝나고 나서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우리나라도 모두 없죠. 네. 의자에 지금. 앉아서 대국을 하는데요. 네. 중국은 그랬던 경우가 한 번도 없었나 봐요. 네, 없어요. 다 예전부터 그냥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또는 지금같이 세계대회 뭐 결승이나 큰 대회에서는 지금같이 소파에서 약간 낮은 테이블에서 두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부터 지금 평소에 두는 탁자 위에서 시합을 했고요. 거기까지 박정환보다는 들어갑니까? 중앙을 받지 않았어요. 네, 의자 얘기를 하는 사이에 여기를 이으면은 막혀서 결국은 이것도 흙집이 통통하게 났다 이거예요. 우선 끊어가는 곳은 급소죠. 맛보기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이 이었으면 흙이 막았을 테고요. 늘었기 때문에 끊어서 백이 물론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정리가 되면 우선 흙은 그래도 여기 석점을 잡아두었기 때문에 집으로 약간 득을 본 상태에서 백을 한 점만 내주고 계속 몰아가겠다는 뜻이에요. 아직 미생이죠. 네, 물론 이 돌이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흙은 공격을 통해서 이 두 점까지 수중에 넣는다거나, 또는 뭐 이쪽 젖혀가는 그러니까 부수입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들여다보는 교환은 생략을 했고요. 거기까지 밀어가고 싶죠. 밀어가는 것은 기세이기도 하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흙집을 최대한 깨고 살자. 그래야 살았을 때 집 차이가 확실히 난다라는 한수입니다. 역시 이 전체 돌이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고요.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받아주는 것은 안 돼요. 이거는 여기를 받아주어서는 이 바둑은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주는 수가 아니라면 지금은 이쪽에서부터 좀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좁은 공간에서요. 받아준다면 당장 활용을 한 셈이니까요. 네. 그리고 백이 끊어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있는 수가 선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상변에서부터 조금 득을 보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석점, 우변의 석점을 힘들게 잡았기 때문에 뭐 젖히거나 해서 받아둬야 하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여기는 확실히 집으로 좀 그렇죠. 여기를 두면 집이 나는 자리긴 하지만, 네. 이 바둑은 집으로 풀어나가는 바둑이 아니라 흙의 입장에서는 공격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고, 더더욱 백이 지금 버텨서 흙집을 네. 깨고 들어왔기 때문에 뒤늦게 손질하는 것은 계속 뒤처지게 되고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은 좀 더 적극적인 수법, 적극적인 작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중앙에서 좀 다른 변화도가 그려졌기 때문에 스코어가 조금이라도 좀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네. 여전히 흙이 좀 더 강하게 공격을 해야가는 입장으로, 네. 그래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역시 그 하중앙에 나중에 그 102점을 제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도 만족은 안 되는 지금 거예요. 그 정도로도 만족을 못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곳이 원래는 아까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막혀져 있어야 45집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지금 백이 떵떵거리면서 안쪽으로 또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잡아도, 이 두 점 잡고 이 석점까지 잡아도 뭐 그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런 부수입을 통해서
집으로 가는 길은 백 쪽에서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이 붙이는 수를 통해서 조금만 물러나면은 깔끔하게 맞고 집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백이 가장 강력한 반발을 통해서 아예 집으로 돌아서는 길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변에서 뭔가 득을 본 다음에 전체 대마를 괴롭힌다든지 하는 극단적인 그런 작전을 모색해야 되지. 이 두 점 네. 잡고 이 석점 잡고 천천히 가자 이런 승부는 이미 아닌 것 같아요. 이 순간 스코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박영훈 구단의 3점을 박종원 구단이 좀 더 가져왔군요. 자, 오늘도 뭐 초반부터 백이 앞서 나가는 바둑이었고 부분 조금 점수를 가져오고 있는 네. 박정환 구단인데요. 지금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에서 3점 뭐 가뜩이나 65대 35에서 네. 이 3점마저 높여버린 건 이 붙인 수에 대한 여기 몇 수 진행된 결과가 흑이 또 신통치 않았다라는 것이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찌르고 막았으면 아마 뭐 스코어가 변동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붙여서 변화를 구했는데 그 변화 자체가 또 뭔가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실제로도 뭔가 강력한 백을 몰아치는 강력한 수법이 없이 그냥 평범한 수법으로 누워서는 이미 집이 많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점과 이 석점을 잡으면서 천천히 가는 바둑으로는 집으로 이미 많이 백이 실리를 차지해 두었기 때문에 네. 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참 박종환 구단은 한 번의 승리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런 최정상 기사들을 상대로 정말 조금의 미세한 네. 그 점수를 올리면서 결국 최종 승리까지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바둑 한 판 이기기가 정말 힘들죠. 특히 높은 레벨일수록 네. 바둑 한 판 이기기 정말 어렵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호락호락 이겨가게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또 유리한 바둑이더라도 그것을 정말 꼴이 나기까지가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또 실수도 하지 않아야 될 뿐더러 멘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참 이 무결점이라는 별명이 잘 어울리는 네. 기사인데요. 박정원 구단이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터뷰나 이런 것들도 재치를 조금씩 곁들여서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예전과는 확실히 좀 달라졌습니다. 그 바둑 대상 중에 기량 발전상이라는 상이 마련이 됐는데 네. 동료 기사들이 농담으로 우리 박정환 구단도 인터뷰 기량 발전상 아, 줘야 된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네. 그런 것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뭐 확실히 필요하죠. 사실 바둑팬 여러분께서는 기사의 바둑도 물론 좋아해 주시고 네. 보고 싶어 하지만 그 기사의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 저는 보니까 연말에 중국에서는 CCTV에서 커제 구단이 네. 그 중국의 수영 선수인 순양 순양, 선수와 네. 함께 TV 출연을 했더라고요. 네, 저도 사진만 봤는데 네. 키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커제보다도 근데 꽤 큰 키인데 키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12월 31일 중국 시간으로 8시면 우리나라로 9시인 거잖아요. 네, 그 시간대면은 보통 이제 황금 시간대로 네, 연기 대상이나 연예 대상 그렇죠. 이런 거 방영을 할 시간인데 출연을 했다는 게 참 부럽습니다. 그렇죠. 중국
중국에서 바둑이 차지하는 위상을 알 수가 있고, 얼마 전 제가 오늘 또 점심 식사하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중국의 어느 도시에 바둑 빌리지가 지금 건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 단위가 투입이 돼서 뭐 도장, 학교, 뭐 모든 게 다 들어간 그런 바둑 빌리지가 좀 계획 중에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계획 중에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근데 뭐 바둑 학교까지 네. 설립 예정이라고 하니까 규모가 상당한데요. 중국은 이제 커제 구단도 그렇고 또 다른 중국 기사들 구리 구단 예전에 이제 구리 구단이라 이런 기사들이 좀 인터뷰라든지 또는 다른 분야 사람들을 만났을 때라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렇게 따로 교육을 받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제 그 선배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제 후배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전수 또는 이렇게 잘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의 바둑의 인기가 뜨겁다는 것을 네.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나 저러나 박영훈 구단이 이제 공격을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이미 집으로 가는 바둑은 아니거든요. 우변이 많이 깨졌죠. 중앙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우선 한 집이 나 있는 형태라서 가장 쉽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물론 당장 두 눈은 안 보이지만 흑도 여기가 자충이 약간 느낌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두면 계속 잡으러 가야 되고 네. 뭐 이런 곳을 붙여간다든지 지금 다 듣고 있는 수들이 많아서 또는 이런 곳 한 칸 띄어도 안쪽에서 뭔가 백이 눈 모양을 만드는 게 어렵진 않아 보여요. 그럼 지금 형태만 봤을 때는 직선 공격은 바로는 어렵겠어요. 네, 당장 뭐 이대마를 잡으러 가자라는 공격은 어려워 보이고 우선은 여기 젖혀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냥 뒤로 늦춰서 받는다면 늦춰서 받으면 부분적으로 자체로 득이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격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막아갔을 때도 좀 이득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노림의 자리로 좌하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네. 그 아래쪽 교환할 타이밍이 이 바둑에서 나오게 될까요? 이곳이요. 지금은 이런 나래자 두는 수가 절대 선수도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곳을 두더라도 백이 눈치채고 좌하기를 지켜버릴 가능성이 크고요. 박영훈 구단 오히려 실리로 이것은 어찌 보면 공격 실패를 시인한 셈이기도 하고요. 좀 뒤늦게 집으로 가자라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인내의 한수인 네, 것 같기도 근데 하고요. 공격을 실패했지만 여기서 뭐 더 몰아쳤다가는 점점 더 좀 악화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냉정하게 인내를 하고 길게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 수만 보더라도 흐름은 특히 좋은 흐름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장 좋은 흐름이라면 이쪽에서 집으로 득을 많이 본 상황에서 이런 수가 나오거나 네. 아니면 강력하게 몰아쳐서 백을 그루기로 몰아가거나 뭐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가장 좋은 그림이었겠지만 지금은 이도저도 아니에요. 집으로도 득을 보지 못했고 백의 사활에 대해서도 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기 돌이 왔다는 것은 지금은 실패를 시인하고 그래도 길게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네. 네, 흐름은 확실히 지금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흙이 점점 바둑이 어려워지고 있네요. 우변이 깨지고 나서 보면은 흙이 집이 정말 별로 없거든요. 물론 여기 둔 수가 엄청나게 큰 수죠. 100이 반대로 여기 둔 것과 비교하면 20집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를 흙이 두긴 했지만 이미 100이 차지하고 있는 실리가 꽤 많아서 지금 한번 집을 계산을 해볼까요? 6집, 15, 25, 27, 34, 36, 100이 50집은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흙은 좌변이 좀 불확실한데 100이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흙이 한 수 투자해서 제압하는 것과 반반으로 봤을 때 20집 정도, 두 턴 포함 20집 정도라고 보면 한 28, 30, 40에서 두 턴만 빼면 40 약간 넘는 정도거든요. 네. 이걸로는 덤까지 계산을 하게 된다면 좀 많이 네, 부족한데요. 집만 봐선 많이 부족한 거예요. 물론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두터움이 있긴 하죠. 좌하기 패맛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런 곳이 좀 듣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두 점이라든지 또 약간씩 흙이 불어날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계산해 본 바로는 집으로는 차이가 꽤 나 있거든요. 우변과 이쪽 집이 다 깨지는 순간 흙이 얻어낸 것은 이 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게다가 백이 한 수 투자를 더 하면서 이 돌에 대한 공격은 이제 정말 물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거의 완성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래서는 흙이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모양을 펼친 상황에서는 저도 흙으로 두고 싶다라는 말을 했지만 흙이 네. 얻어낸 그 이후로 흙이 얻어낸 것이 정말 이 한 수밖에 없습니다. 상변 날짜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중앙과 우변과 상변 쪽은 다 깨진 거예요. 그 한가운데를 백이 떵떵거리면서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이 상변을 두자 백이 다소 어렵지 않게 우변 쪽을 뻗어 두었고요. 화면에서 보니까 박영 구단이 착수를 하고 시계를 누르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늘어던 수가 두터운 수인 이유는 이석점을 구출해내는 수임과 동시에 여차하면 막는 수도 선수고요. 그래서 이 두 점에 대한 중앙 쪽으로도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어서 늘면 이 흑도점이 후수로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변은 정말 다 깨진 거죠. 이건 집으로도 엄청나게 크고 두터운 수라서 흙이 지금 어딘가 백의 빈틈을 찾아서 정말 옷깃이 조그만한 옷깃이라도 여며지고 움켜쥐고 뭔가 반전을 노려야 되는데 계속 단단하게 두는 순간 노릴 곳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이 패도 당장은 백에게 치명타를 남길 수 있는 패는 아니고요. 백은 그 초반에 4기생을 차지했는데 네, 그때 딱 50이었거든요. 네.
근데 좀 깨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50이니까 초반에 많은 집을 마련을 해놨던 것 같아요. 확실한 집 50집 나 있고 상변이 네. 100이 두었으면 훨씬 많이 나는 네, 그 정도였는데 이제 흙이 두었지만 그래도 50 정도는 나 있고요. 흙은 정말 믿는 게 이 모양 하나였는데 뭐 100도 잘 뒀지만 흙도 음, 공격에 너무 실패를 했네요. 지금 네. 보니까. 공격은 확실히 어렵네요. 자, 흙이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할까요? 이곳도 사실은 20집 정도로 흙집을 계산을 했지만 치 받는 순간 흙의 응수가 또 쉽지 않죠. 또는 여기를 젖히고 치받아도 맛이 상당히 나쁩니다. 물론 지금은 백이 이런 식으로 뭐 당장 움직일 시간도 없었고 네. 움직일 필요도 사실은 없는 바둑이기 때문에 등장은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정리가 된 다음에 백이 가만히 여기를 치받으면 흙이 응수하기가 아주 골치가 아파요. 제압이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었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흙이 여기를 훗으로 치받아서 둘 수 있는 바둑도 아니고 지켜둘 수 있는 바둑, 여유 있는 바둑도 아니고요. 이런 곳을 있는 것은 크긴 합니다. 그런데 백이 뭐 예를 들면 중앙에서 슬슬 깎고서 안전하게 자신이 어, 약한 곳, 얇은 곳을 지키면 역시 지금은 집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요. 하변 쪽 형태에 있을 때 그냥 날일자 정도는 좀 싱거우니까요. 네, 젖히던가 붙여서 그걸 만들어 보려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변 이쪽을요. 네. 어느 정도 좀 두터움을 음. 얻고 좌하를 노려가는 쪽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받아주면 네, 엿보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누워서 패를 걸어가는 것. 네, 아마 이은수로 안 받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안 받고 귀를 지켜버리는 것도 집으로도 크니까 끊으면 또 뭐 중앙 쪽으로 이렇게 와서 그냥 가볍게 버린다든지. 지금은 집으로 백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분석도 가능합니다. 네. 결국에는 중앙 쪽에 흑돌이 좀 와 있어야지만 아래 부분이 선수로 듣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백이 오히려 여기에 떵떵거리면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흙이 끊는다고 해도 백이 가볍게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이런 곳 막아서 두는 것도 큽니다. 지금 박영훈 구단이 이미 이 바둑의 이제 노선을 집으로 가면서 결국 길게 가는 쪽으로 잡았다면 네. 당장 눈에 보이는 큰 곳은 여기 막는 수가 커요. 당장 응수타진의 의미도 있고 백이 늘어주면 나중에 이렇게 찌르고 있는 수가 흙에 걸리기 때문에 좌변 쪽도 한결 단단해지고요. 네.
백이 만약에 이쪽으로 이어준다면 이것은 집으로 또 득을 맞죠. 나중에 늘어서 두는 것까지 선수이고 중앙 쪽도 좀 노려갈 수 있고요. 당장 뭔가 여기 손을 댈 게 아니라면 나머지 바둑판 반상 위에서는 막는 수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해설만 듣고 실시간 스코어만 보더라도 백의 다음 한 수 운영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박정환 구단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영훈 구단이 지금 백이 여기를 늘자지 장고를 하고 있고요. 네. 박영훈 구단이 화면에서는 둔 게 나왔는데 착수가 그런가요? 진행이 안 네. 보이는 건가요? 화면이랑 실제 착점이랑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네, 이 자리를 두었었군요. 이 이후로 박정환 구단이 장고를 하고 있는데 네. 자, 나온 수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백이 있고 이을 때 이렇게 느는 수를 당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들었을 때 같이 받아주는 것도 너무 활용당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변에 백이 내려서는 것을 방비하면서 중앙 쪽 2점도 제압하자 뭐 이런 뜻이네요. 네. 박정환 구단이 2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 중앙 타개에 성공을 하면서 우세를 쥐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연 오늘로 몽백카페 종국이 될까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